박현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라디오 코리아 잔디광장에서 앞에서 이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을 위한 당국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취재 열기가 대단했어요. 엄청났습니다. 네. 이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아태계 상공회의소, 또 전리 LA 12지구 시의원, 네. LA 총영사관, 그리고 LA PD 등과 함께 어제 낮 저희 라디오 코리아 사옥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하고 근절을 촉구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요즘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 이 어제 기자회견에는 한인 언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류 언론사에서도 대거 참석해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LA 타임스, KTLA, ABC7, MBC 등 정말 웬만한 주요 지역 그 주류 언론에선 다 참석해서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LA 타임스는 이 칼럼을 통해서 아시안과 흑인들이 인종 증오 근절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실었어요. 네, 이 샌디 뱅크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인데요. 네. 뱅크스 칼럼니스트는 아시안과 흑인들 모두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종차별을 겪어왔다고 했지만요. 네. 사실 남가준의 아시안과 흑인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지역 계층으로 분류되는 반면 아시안 커뮤니티는 특히 수년간 이제 급성장하면서 네. 어퍼 클래스 이민자들로 자리매김했고요. 네네. 유색 인종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이 아시안들은 재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아시안 가정들의 중간 소득은 미국 내 다른 어떤 인종보다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네. 특히 흑인 가정 중간 소득과 비교해 보면요.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뱅크스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카스트 제도로 비유를 한다면 노예 후손 그 밑바닥에 있는 흑인들에 비해서 아시안들은 이제 모델 마이너리티, 아하. 모범적인 소수 집단 이런 라벨이 붙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엔 특히 좀 더 심했습니다만 이제 사우스 LA 지역 그 리코스토어 운영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흑인 커뮤니티 반발이 일었었죠. 그 밖에 뭐 교육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는데요. 뱅크스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서로 흑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부딪힌 점을 지적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헬렌 트랜스라는 아시안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트랜스는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흑인과 라티노를 상대로 좀 인종차별이 있다는 걸 어쩔 땐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트랜스의 사촌 레이먼드 같은 경우엔 이전엔 한 번도 시위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해요. 네. 작년 여름에 조지 플로이드 죽음으로 촉발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시위에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네일샵 운영하는 부모님 돕는다고 바쁘다 해서 그런 시위에 참석할 생각도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 라디오 코리아 잔디광장 앞에서는 작년 시위에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동참을 참석했었죠. 했었고 저희도 보도를 크게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오늘 칼럼에선 상대적으로 시위 동참에 소극적이었던 아시안들도 이번엔 흑인들이 참여하는 걸 보고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뿐만 아니라 북가주에서 젊은 흑인이 나이든 아시안을 이렇게 밀친 내팽겨쳐진 그런 영상에 이 흑인 칼럼니스트는 충격을 받았었는데 또 바로 그 다음 날 흑인들이 이 북가주 차이나타운에서 아시안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자원봉사 해주는 걸 이제 볼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요. 결국 서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이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인종 증오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인종차별 또 다르게 겪는다 해도 그 기본, 그러니까 소스, 근본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가 믿고 정의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이네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되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남가주 주택 가격이 이번에도 또 상승했네요.
네, 지난달 2월 남가주 주택 가격에 관한 이제 정보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업체 DQ 뉴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남가주 중간 주택 가격은 61만 9,750달러입니다. 거의 62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네네. 이게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뛴 겁니다. 네. 역대 최고 가격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판매도 역시 늘어났는데요. 작년 2월에 비해서 17.6%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 지역별 중간 주택 가격과 또 판매를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LA 카운티는 중간 주택 가격이 7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네. 70만 8,500달러. 작년보다 14.3%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판매는 19.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9.6%가 상승한 중간 주택 가격 82만 달러입니다. 네. 판매 역시 13% 늘어났고요. 리버사이드는 16.5% 오른 46만 5천 달러, 판매 18.3% 많아졌고요. 샌 버나디노 17.7% 오른 41만 2천여 달러, 네. 매매 21.5% 증가했습니다. 또 샌디에고 14.6% 상승한 67만 2,750달러, 벤추라 카운티 13% 높아진 64만 달러고요. 매매도 각각 13.8%, 2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이어져 왔던 주택시장 붐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진 거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도 또 반복적으로 언급됐는데요. 네. 론 빌리는 데 있어서 역대 가장 낮은 비용이 들었다는 점, 그리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그런 연령대인 30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역시 이런 주택시장 붐을 이어갔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게 주택시장 붐이 지난달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이 전국 강아지의 날이라고요. 네, 3월 23일 바로 오늘이 내셔널 퍼피 데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TV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 강아지 사진 또 영상들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기간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데 따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귀여운 강아지와 그런 영상들, 사진들 미소 짓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전국 강아지 날을 앞두고 진행된 캐널 클럽 조사에 따르면요. 네. 반려견 보호자 75%는 확실히 팬데믹 기간 반려견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그렇겠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기간 거의 모든 주민들이 사실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려동물이 확실히 그런 스트레스에 있어서 큰 위안을 줬다고 합니다. 네. 전체 88%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어허. 정신적 또 정서적, 감정적으로 대처하는데 반려동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Better Business Bureau, BBB는 이 반려동물 입양할 때 사기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반려견 입양을 계획했다면 셀러 꼭 방문해서 브리더들도 직접 보고 환경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 입양하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그 판매자를 또 온라인에서 한번 꼭 검색해 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럼 리뷰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 리뷰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반려견 도난 사건 기승을 많이 부렸는데요. 훔친 반려견을 판매하는 건 아닌지 역시 웹사이트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수단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어 트랜스퍼 같은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 이용해서 돈 지불하라고 네. 권고했습니다. 네.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은 크레딧 카드 회사 이야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